데이터표 3으로 시트 이동하시고 교재는 141페이지. 자,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을 이용하여 상환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자, 셀 주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계산했다 얘기 한번 따라가 보죠. PMT 함수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영향을 주는 건 알고 있죠. C4, C5, C3. 그래서 C4, 여기는 그러면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여기네요. 그러면 자, 그다음 상환기간, 이 상환 금액에 영향을 주죠. 연이율도 영향을 주죠. 문제 있으니 방금 읽었던 내용 속에 요 세 개의 셀 주소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고요. 데이터 표 기능이에요. 자, 데이터 표 기능은 원본값 한두 개를 뽑아서 일정량 변경시킨 내용을 가지고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표시가 될 건데 그게 어떤 형태로 표 형태 표시되는 기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용하여 이자율 변동이다. 자, 이자율 변동이죠. 여기죠. 이자율 변동. 여기입니다. 이자율 변동. 그러면 이번에는 원본값 몇 개죠? 그럼 여기서는 이자율이라는 게 연이율을 이야기하겠죠.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시죠? 그럼 요걸 이야기했죠. 관심을 여기다 두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 데이터표 2에서는 수익률하고 투자기간이 관심이잖아요. 수익률하고 투자기간이 이 두 개를 뽑은 거고 지금은 제가 지금 한 개나 두 개를 뽑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한 개를 뽑은 겁니다. 한 일정량 변동. 그러면서 방향이 세로 방향 열. 그래서 여기를 열의 변동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결과값이 자, 나머지 넣을게요. 변동에 따른 상한 금액 월을 이 다음 영역에 계산했죠. 이 영역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변동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본 값에 해당된다 했고, 그러면 여기가 결과값이 나타내야 될 자리고, 그러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수식을 어디다가 작성을 하냐면 결과값이 나타날 앞쪽에 그럼 여기서는 결과값이 나타날 앞쪽에 여기 자, 그러면 상한금액 9월을 계산하는 식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셀 자체를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자, F이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키를 이용하셔서 식 자체를 꼭 복사를 하시고 단축키 쓰시고요. 빠져나올 때는 ESC키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미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러면 원본, 결과, 수식. 그러면 이 내용을, 데이터 표라는 구조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밖에 선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표 기능은 데이터의 예측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행입력 셀 있어요. 변동량 값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없습니다. 아무것도 작성하시면 안 되고 열입력 셀은 여기 있잖아요. 변동량이. 을 의미하는 거고 열의 변동량. 찾아갑니다. 그럼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고 원본에서는 연이율 여기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러면 계산할 때 C4를 3자에 썼겠죠. 한 개니까 한 개. 자, 확인. 그럼 이런 결과값이 화면에 나타났다. 표 형태로 저장. 자, 데이터표 1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표 1. 교재 137페이지고요. 실습 한번 해보실래요? 이걸로 뭐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기능이 잘 기억 안 난다. 그냥 정답지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내용이 어려워서 바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기억이 딱 한 부분 안 날 거니까 그것만 아니면 다 만사형통이니까 흘러갈 거니까. 한 3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내용 거의 다 있으니까 판매가 판매량 변동에 따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다 순서 다 그 셀 주소 다 있으니까 그러면 영향을 주는 원본이 확인을 요거 두 개 그 위치만 가보세요. 아, 이게 원본 값이구나. 여러 개의 원본들 중에 이 두 개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결과 영업이익이죠. 그러면 한 개. 여기가. 그러면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뭡니까? 수식, 변동량도 있어.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 판매량, 판매가에 따른 열 변동량. 그리고 수식이 있어야 된다. 영업이익을 계산하시. 그럼 영업이익 계산식을 직접 복사.
셀 복사가 아니고 직접 내용 자체를 복사. 빠져나올 때 ESC. 그 다음 요 위치에 결과값이 나타날 앞쪽에 수식이 작성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 전체의 데이터 표 범위 선택하시고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 수식, 결과값이 나타날 부분, 그리고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행님 엽서를 찾아가는 방법, 행의 변동량 여기죠. 이 녀석이 의미하는 정말 실제 의미하는 바는 판매량이고, 판매량 계산은 B3셀을 참조했고요. 열 입력세, 열 방향으로 나와 있는 셀 변동량을 의미하고,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판매가를 의미한다. 판매가 계산은 B2셀을 참조했습니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표에 나타난다. 저장. 자, 통계는 148페이지. 148페이지.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5. 분석 작업 5. 오늘 뭐 여러 가지 기능이 갔는데 어쨌든 이걸로 끝내시면 될 것 같은 기능들이니까 뭐 처음 들어서 생소하긴 한데 뭐 엑셀 함수처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자, 자, 제목이 시나리오가 뭔지는 또 이것도 예제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20도로 옮겨갈게요. 교재 151페이지 펼치시고 제목이 시나리오. 교재 151페이지. KS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판매 금액의 합계셀과 이익 금액의 합계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시나리오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이 전체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익 금액의 합계라는 용어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 합계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일단 여기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수식이네요. 여기도 수식이네요. 자, 그리고 문제의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지만 제 화면 보세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하나 따져보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누구죠? 이 합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 F4에서 F9죠. F4.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도 이건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뭐 관심 동안 이런 건 아니고 어찌됐다. 자, 그다음 판매 금액도 여기도 수식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또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사가 에? 이사 얘기네요. 그럼 이건 수식이니까 방금 확인하시고 B13
여기네요. 요건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B사, B사가 여기죠. 메이크업. 이것도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 전체가 다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사, D사 여기죠. 여기도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여기 C사도 수식으로. 그 다음에 B사 수식에 의한 결과. 잠깐만요. 숫자값, 원본값 중에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 자, B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 그 다음에 A13, 여기 할인율이죠. 이거 바꿨어야 되네. B13,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 확인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A13. 근데 문제에서 원본들 중에 요 마진율, 할인율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에 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게 명시했겠죠. 자, 그러면 마진율과 할인율의 변경이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 시나리오라는 이제 용어 설명드릴게요. 시나리오는, 자, 그럼 어찌됐든 이 관계는 빨간색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이 파란 색깔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중간 과정에 있는 수식이든 최종 결과에 있는 수식이든. 자, 내용 파악되세요? 거기까지? 네? 전체 흐름이 그렇다고요, 맥락이. 자, 그러면 시나리오라는 용어는 원본값 한 개가 바뀌는, 한 개 이상이 바뀌는, 원본값 한 개 이상이 바뀌는, 여기 지금 6, 12, 14, 14개의 원본값이 있는데 14개의 원본값을 다 바꿀 수도 있고 최소 한 개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을 우리는 시나리오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그럼 이 원본이 바뀌면 여기도 바뀔 거고 여기도 바뀌겠죠. 그럼 여기도 바뀌겠죠. 네?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원본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이 사항은 어디 가서 작업을 하느냐. 이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그 작업들은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곳에 가서 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는 어디냐고요? 셀 포인터 위치 상관없습니다. 이 기능도. 데이터 탭에 아까 예측의 가상분석에 가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해요. 시나리오 관리자.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삼각형. 이 10셀의 이름은 판매 금액 합계, F10셀의 이름은 이익 금액 합계, A13셀의 이름은 마진율, B13셀의 이름은 할인율을 정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각각의 셀이나 셀 범위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그걸 이름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E10 숫자적으로 이렇게 E10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클릭.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오타 조심하시고 판매 금액 합계 엔터. F10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익 금액 합계. 오타 조심하시고 일단 틀렸으면 오타 생겼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좀 이따 수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A13셀 선택하시고 마진율. 그다음에 B13셀 선택하시고 할인율.
자, 요런 상황을 이제 하나 정리를 하고요. 이런 부여를 하고, 자, 두 번째 삼각형을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나리오 1, 첫 번째 시나리오. 아까 시나리오가 뭐라고요?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내가 두 개였거든.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 증가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 아까 원본 값이 마진율 45%, 할인율 3%로 설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 자, 두 번째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라는 의미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감수라고 표현을 할 것이며, 마진율, 원본 값입니다. 이게 빨간 색깔입니다. 25%, 할인율 8%로 설정할 거다. 원본 값이 바뀌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한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작업을 어디 가서 하느냐?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뭐 정의된 시나리오, 만든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이 없다. 그래서 삽입, 추가,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한다. 추가. 그럼 시나리오 추가창이나 이름은 추가창이 나타나고 이름은 이익 증가. 오타 조심하시고. 자, 변경셀은 원본 값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 값을 이야기합니다. 몇 개죠? 마진율, 할인율 값을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인접해 있는 데이터네요. 그럼 마우스 드래그 범위 설정. 인접해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 쓴다는 거 잘 아시고. 그 다음, 실제 값은 어디서 설정하냐고요? 다음 단계에서. 확인. 다음 화면에서. 확인. 자, 그러면 마진율을 얼마로 설정한다고요? 45. 45 맞죠? 45%로 설정을 하고. 할인율은 얼마로 설정한다고요? 3%로 설정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뭐 확인해서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바로 또 시나리오 추가라는 단추가 있을 겁니다. 시나리오 하나 더 만들겠다.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감소. 변경셀은 원본값. 문제 두 개, 두 개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썼죠. 확인. 마진율 25%. 할인율 8%. 확인. 이번에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으니까 확인.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35, 5입니다. 값 좀 기억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이익 증가라는 시나리오 선택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이 표시 단추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럼 방금 여러분이 설정하신 그 원본 값 두 개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45, 3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최종 결과에 있는 이 결과값도 바뀌겠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익 감소라는 시나리오 선택하시고 표시 단추 한번 눌러보시네요. 표시. 그럼 여기 값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뭐 중간 과정에 최종 결과에 있는 결과값들이 수식에 의한 결과값들이 바뀌겠죠? 됐어요? 자, 닫기에서 나갈게요. 혹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원본값하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에 있는 저 수식에 의한 결과값들을 다 기억하세요? 이익 감소 시나리오에 대한 거 기억나세요? 이익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값들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걸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할 때 35%에 5%로 시작을 일단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최종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야 된다고요. 이 상황일 때, 이 상황일 때. 표 같은 것들을 만들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결과를 알고 싶다.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다.
자, 여기 갑니다. 자, 요거 이제 결과값 도출하는 방법. 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자, 여기 보면 그 이제 어떤 결과값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걸 요약이란다, 요약. 요약. 자, 아니면 문제 읽어야 됩니다. 151페이지.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이 시트의 바로 앞에 위치하시오. 시트가 만들어지나 봅니다. 결과물이. 그게 시나리오 이 시트, 현재 시트 앞에 항상 삽입은 기준이 왼쪽, 이쪽이라 했으니까 왼쪽 편에. 참고 표시도 읽을게요. 당구장 표시까지. 요건 잠깐만 요건 보류.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삼각형 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요약에서 합니다. 요약. 그러면 요약 보고서 종류 중에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그래서 시트가 둘 다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요약 시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일목요연한 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건 일목요연한 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밑에 것도 표가 만들어지긴 한데 오늘 방금 배웠죠. 피벗 테이블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꼴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이건 표, 이건 요약 직객표 같은 것. 그래서 시험의 문제의 결과는 여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첫 번째 항목. 결과 셀, 즉 이 많은 결과값들 중에 수식이한 결과값들 중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요 두 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다 선택하셔도 된다고요. 원본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하시면 선택되어져 있던 시나리오 이 시트 앞에 시나리오 시트가 만들었던 문제 내용하고 맞죠? 그 다음 그러면 자 전체 내용 보세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 바뀐 거, 주소 바뀐 거. 자 일단 잠깐만 이제 마지막 참고 표시 읽어야 됩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지금 보고 계신 여기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조를 일목요연한 표 형태.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하며 오차로 인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자, 안타까운 건 정답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여기 이 문제는 그림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채점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 그 그림이 없습니다. 그다음 오타를 이야기합니다. 오타는 발생하면 안 되죠.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오타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타이핑 치는 위치였잖아요. 여기 이 부분 셀에 이름 부여했던 거. 여기가 정상적으로 이름이 부여가 안 되면 그냥 여기 셀 주소만 나오고 셀 주소가 나옵니다. 셀 주소. 그럼 여기 또 어디죠? 또 타이핑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사항들입니다. 주의사항. 처리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 여기에 타이핑 쳤잖아요. 이 두 개. 시나리오 이름. 그 다음 또 타이핑 언제 쳤죠? 값 입력하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틀린 게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 시트, 필요 없는 시트가 되어버렸잖아요. 틀리면. 이 시트를 없애야죠. 폼, 셀, 삭제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삭제. 자, 잘못됐을 때, 시나리오 작업이 잘못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되지만 이건 이제 구조 자체를 아예 날려버리셔야 되고요. 삭제하면 계속 당연히 지워야죠. 자, 그리고 저 따라옵니다. 자, 이름을 수정하는 위치는 자, 정의된 이름, 수식, 정의된 이름 관리자. 그리고 마진율, 할인율, 이렇게 보이죠? 그럼 선택해서 편집 하시면 여기 이름을 여기서 변경하시면 되고, 자, 그때는 처음 할 때는 제가 여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방문이. 처음 할 때는 여기만 이름하는 것만 아시는데 셀 주소 선택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여기 이 녀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셀이나 셀 주소가 오는데 이 녀석은 무조건 절대 참조입니다.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이 자리는 무조건
절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 혼합 참조에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나가면 상대 참조를 해놓고 나가도 이거 절대 참조 바뀌어버립니다. 이 자리는. 네? 절대 참조라는 거. 그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확인해서 나오시면 되고. 자, 수정 다 했다고 가정할게요. 닫기. 자, 그 다음에 아까 시나리오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에,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죠. 편집도 여기, 수정 편집도 여기서 해야 자, 선택. 그러면 이익점과 이익감소 시나리오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필요 없으면 처음 다시 만드시면 되죠. 지우고, 삭제, 편집, 요즘 수정. 그럼 이름 오타난 이름 바꾸시면 되고 셀 변경 위치도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확인 단추를 해서 다음 단계에 가서 값도 변경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익 감소도 마찬가지로 편집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죠. 다음 단계, 다음 화면에서 값도 제대로 된 값도 설정하시고 됐어요? 그리고 요약,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요약. 자, 수정 다 했으니까 요약. 그리고 결과값을 요 두 개에 여러 개의 결과값들 중에 요 두 개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시나리오 이 시트 앞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시나리오 3으로 가겠습니다. 아, 내용 똑같습니다. 여기도.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용 똑같습니다. 교재는 154페이지. 전체 내용 설명되었으니까 자, 준비되셨나요? 진행하겠습니다.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함에 보고 계시는 과목당 수강료 A14와 강사료 B14셀 가서 확인하세요. 아마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으니 전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실습하실 때 전체 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말고도 아마 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원본값이 존재하는구나. 에? 최소 원본값. 왜 관심을 2개를 두고 있으니까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2개 이상이. 값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익합계 셀의 변동. 자, 이익합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수식을 구성해. 그러면 분명히 이 두 개가 여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거쳐서 여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여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건 결과값이네요. 그리고 문제 명시에 따라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최소 한 개 이상의 결과값이 나타나 있는 중간 과정이나 최종 결과의 수식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관심은 한 개 두는 거죠, 지금은. 원본값 관심 2개, 결과값 관심 1개, 지금은 상은. 앞에는 2개였거든. 몇 개가 되는 거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 나머지 내용 갑니다. A14셀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 B14셀의 이름은 강사료, H10셀의 이름은 이익학계를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 자, 그러면 A14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오타 조심하세요. 과목당 수강료. 엔터. B14셀 선택하시고 이름 정의,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강사료 오타 조심하시고 엔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그 다음 이익합계 셀 H10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익합계 자, 두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1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한다. 과목당 수강료나 강사료가 바뀌겠죠. 시나리오 이름은 10% 이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잘 기억하세요.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시나리오 2, 원본값이 바뀐 상황 두 번째 상황이거든요. 시나리오 1은 2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2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원본값이 바뀌는 시나리오 작업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한다. 시나리오 관리자는 어디 있다고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이 없으니까 만들었어야 되겠네요. 추가라 그럽니다. 추가. 그리고 시나리오의 이름은 10% 인상. 변경 셀은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 값. 어디죠? 이거 두 개네요. 인접해 있네요. 그냥 범위 설정. 뭐 따로따로 선택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값 설정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화면에서 값을 설정하시는데, 자, 과목당 수강료 현재 지금 4만이거든요. 그럼 10%씩 인상된 값이니까 얼마죠? 10% 값이 아니고요. 인상된 값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4만에 10%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4만 4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거. 직접 입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암산해서. 4만 4천. 자, 그러면 90만이잖아요. 90만 원에 10% 인상된 값이니까 99만이 되겠죠. 주의하시고요. 자, 추가. 두 번째 사항이 있었잖아요. 자, 시나리오 이름은 20%씩, 20% 인상. 변경세는 원본값, 관심도 원본값. 요거 맞네요. 그럼 그대로 쓰시고 아니면 다시 재설정하시고. 확인해서 다음 화면에서 값을 바꿉니다. 다시 한 번 더.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를 각각 20% 인상된. 그러면 4만에서 20% 인상된 값이니까 4만 1천이 돼야 될 거고요. 90만에서 20% 인상됐으면 108만쯤 되지 않을까요? 이 값은 식으로 적어도 있긴 한데 식으로 적으면 또 분자선은 이리세로 좀 생기는 관계로 그냥 암산해서 직접 적겠습니다. 식을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움직인데 그냥 귀찮아. 자, 확인. 더 이상 작업할 거 없죠? 그리고 네 번째 삼각형 갑니다. 위 두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3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죠. 자, 일단 뭐 어쨌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시트 형태로. 그게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3시트 앞에 만들어진다. 일단 요약.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종류. 그 다음에 결과셀, 관심을 두고 있는 결과가 몇 개라고? 이각계 한 개밖에 없죠. H10. 클릭. 그리고 확인. 자, 이거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 배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3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3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죠? 시나리오 이동, 죄송합니다. 시트 이동이죠. 시트 이동. 그럼 선택되어져 있는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 홈, 셀,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이동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시트 이동 복사. 그리고 대상 통합문서 엑셀 파일, 현재 엑셀 파일. 그리고 시나리오 3 뒤에 배치가 되려면 시나리오 3 결과 시트 앞에다가 둬야만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3 뒤에 나타난다. 복사본 만들기 옵션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 하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저장.
시나리오 1시 들어갈게요. 교재 148페이지. 한 5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세요. 다 되셨나요? 아니 뭐 어차피 절차는 똑같습니다. 가상분석에 있는 내용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정리부터 좀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기능 세 가지는 말 그대로 예측입니다. 예측. 그 앞으로 어떻게 될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기, 결정을 하기 위한 부분, 선택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만으로는 이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 미천이 좀 다른 미천들이 좀 일명 전공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학 쪽에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아마 시험용으로만 사용이 되어지고 아마 거의 도태될 겁니다. 이 기능은 사용할 기회가 크게 없을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한번 하게 되겠죠. 자, 좀 여러분 하셨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B18셀 이름 정의 있었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세율, 원본값 한 개, 이번에는. 그다음에 세율 맞나요? 세율 맞죠. 그다음에 G7셀 선택하시고 이번에 아마 결과값이 3개죠. 관심을 두고 있는 게. 1월 소개. 소개 1월 죄송합니다. 소개 1월. 제가 안 챙기니까 제가 어쨌든 잘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개 2월. 여기가 소개 3월 실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자, 추가 시나리오 세율인상 변경세는 한 개, B188세 확인. 다음 단계에서 15%. 맞죠? 또 시나리오 2가 있었죠.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 이름 이 세율이나 변경셀 B188세 확인 8%. 9%인가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요약. 네 번째. 그리고 결과셀은 떨어져 있는 결과를 알고 싶으니까 3개. 컨트롤 키. 그리고 보고서의 종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현재 시나리오 1 시트 앞에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장. 시간이 또 정정하군요. 자, 계산 작업 파일 열겠습니다. 그러면 이론 폴더에 계산 작업 파일 줄게요. 서너기 안 한 게 있죠? 텍스트 가겠습니다. 텍스트. 시트명 텍스트. 뭐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는데 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자, 제가 이 표 6을 왜 안 했네요. 왜 안 했을까요? 교재 113페이지. 이거 안 했나요? 했죠?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식 적혀져 있어요? 안 적혀져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제가 이걸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합시다.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10분이면 한 2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하나. 쉬운 문제입니다. 자, 표 6이고 문제 6번이거든요. 표 6에서 도스코드 앞뒤에 공백을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변환된 문자열 뒤에 대시 KR을 추가하여 변환 도스코드에 표시하시오. 표시에 MNG면 00이면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하시오. 트림 어프함수 사용 엠퍼시티에서 자, 트림이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공백 제거 함수라는 거죠. 일단 공백 제거. 자, 앞에 보세요. 도스코드 앞뒤에 공백이 있고요. 자, 트림이라는 함수는 데이터 앞뒤 공백 완벽히 제거. 지금 가운데는 없지만 가운데 있는 공백은 한 개 남기고 모두 제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일단 공백 제거부터 해봅시다. 자, 수직인데 반복적으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도스코드 값을 가져와서 공백 제거, 트림, 상대참조, 트림, 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하면 자 앞에 잠깐만 봅니다. 자, 여기는 데이터의 길이를 물어보는 함수가 렌이라는 함수가 있었거든요.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요건 지금 총 9글자죠. 공백 문자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습니까? 공백 문자. 그럼 요거는 공백 제거됐으니까 총 길이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이거? 네? 길이가 7이라고 나오셔야 되겠죠. 공백 제거되었다면 이렇게. 됐습니까? 공백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한다고요, 이거? 대문자로 변환하라고 그랬죠. 그 옆에 대시 KR이라는 걸 붙여라. 연결하라. 연결, 땅따옴표, 대시 KR. 이거 뭐, 다른 건 없고요. 왜 빼놓고 넘어갔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자, 위로 올라갈게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죄송한데 113페이지 문제 2번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문제 읽어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는 아마 뭐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적지 않더라도 대충 유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여기까지만 아이디의 역할을 하는 골뱅이 앞까지만 이렇게 표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닉네임 아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뽑을 것이냐는 건데, 자, 그러면 왼쪽부터 몇 글자 뽑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레프트 함수가 없네요. 리드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주어진 함수가. 그래서 문제에서 아마 우리 앞에서 풀이했던 문제 중에 레프트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미드가 그 역할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스타트 넘버가 시작 위치가 1일 때. 그러면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꼴 미드 이메일에서 이게 레프트 이메일 가지려면 스타트 넘버 첫 번째부터 몇 개 뽑을 겁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제 몇 개를 뽑아야 되죠? 추출할 글자 수
6. 여기는 두 번째는 7. 세 번째도 7. 여기는 다섯 개 뽑아야 돼요. 여기 4개 뽑아야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뽑아지기를, 이렇게 뽑아지기를 원할 뿐이지, 실제 저 값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몰라요. 그럼 모르는 값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정해져 있었다니까요. 뭐 한 개를 뽑겠다. 두 개를 뽑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다고요. 근데 이건 그때마다 상이 다 틀리잖아요. 자, 어려운 용어로 변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변수. 정해져 있지 않은 값. 그러면 모르는 값, 변수라는 녀석은 알고 있는 값을 통해서 계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자, 이거 주석 처리해놓고 빠져나올게. 아니면 그냥 지우시든지. 빠져나오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뭘까요, 그러면? 골뱅이가 몇 번째 있는지는 다 암산되시죠, 이거? 에? 그러면 함수를 통해서 저걸 찾는다.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찾겠다. 서치. 그러면 자, 서치. 옆에 한 번만 더 적어보고 진행할게요. 그러면 find text. 자, 찾을 문자 골뱅이 직접 입력. 콤마 스타트 넘버 이메일 콤마 within text 이메일 원본 문자 콤마 스타트 넘버는 1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알고 있죠. 우리가 식을 적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 미드라는 사용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값이라고요. 네? 함수를 통해서 찾았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이 알고 있는 정보가 78865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 원하는 값은 얼마가 되기를 원합니까? 67754이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현재 알고 있는 이 값이 이렇게 나타나려면 규칙이 보이세요? 현재 알고 있는 골뱅이 위치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위치값이 되는, 내가 원하는 값이 되는구나. 그러면 자, 다시 닉네임 쪽으로 넘어갔어. 여기에 그냥 정해지는 값 쓸 수 없으니까 골뱅이의 위치값을 찾겠다. 좀 어렵죠? 손가락 한 4번에 그 2번 나오진 않는데 어찌됐든 똑같은 식이 2번 나오진 않는데 어찌됐든 상대참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을 생각을 하기 좋은 게서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서치까지만 하고 닫아볼게요. 그러면 엔터 딱 치면 서치가 지금 골뱅이가 몇 번째 있냐면 7에 있거든요. 그러면 7개 뽑겠다라고 하면 요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한 칸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서치 값이 이번에는 8이 되겠죠. 그러면 골뱅이까지 뽑을 거 아니에요. 8이면. 그럼 이해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골뱅이가 포함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덜 뽑으면 되죠. 덜 뽑아오면 되죠. 그러면 다시 수정 상태에 가서 뽑는 개수가 현재 골뱅이 위치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항상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문제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